네, 오늘은 대단원 1 수와 연산에서 중단원 1 소인수분해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소인수분해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용어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학습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요. 1번, 다음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자, 15라는 숫자는 1 곱하기 15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요. 3 곱하기 5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15는 1, 3, 5, 15 각각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1, 3, 5, 15는 15의 그렇죠. 약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27과 36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7, 36을 가로로 쓴 후에 동시에 나누어지는 자연수, 즉 공통된 약수, 줄여서 공약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27과 36의 공약수가 뭐가 있을까요? 네, 3으로 나누면 3, 9, 27, 12.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약수가 생기죠. 공약수 얼마? 마찬가지 3. 그러면 3, 3, 9, 3, 4, 12 해서 최대 공약수는 세로로 쓰인 3 곱하기 3, 즉 9가 될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3에다가 맨 아래에 있는 3과 4를 더 곱해줘서 9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10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걸 초등학교 때 다 배웠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용어를 다뤄볼 겁니다. 먼저 2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소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0.2, 0.5 이런 것들은 소수고요. 오늘 새롭게 배울 소수는 소수라고 읽습니다. 네,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소수랑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즉 2, 3, 4, 5, 6, 7 이러한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1보다 큰 자연수 선생님이 썼죠. 2, 3, 4, 5, 6, 7 중에서 약수를 한번 살펴보면 자, 2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1, 2.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개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2는 소수에 해당하겠죠. 3은 약수가 뭐가 있을까요? 1, 3. 1과 자기 자신. 오케이. 3도 소수가 됩니다. 그런데 4를 한번 볼까요? 4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1, 2, 4. 1과 자기 자신 4 이외의 약수인 2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4는 소수가 아니겠죠. 그 다음 5는 약수가 뭐가 있을까요? 1, 5. 1과 자기 자신 오케이. 그러면 5도 소수가 되겠죠. 6은 약수가 뭐가 있을까요? 1, 2, 3, 6.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7은 약수가 1, 7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7도 소수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방금 찾았던 2, 3, 5, 7은 소수인데 X표 쳤던 4, 6 이렇게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가지는 수는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합성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수를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아까 전에 꽃표 쳐놨던 4, 6 이외에 8, 9 등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이게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1번. 다음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하시오. 11. 그러면 약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11의 약수는 1과 11.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소수 맞습니다. 16은 약수가 뭐가 있을까요? 1, 2, 4, 8, 16.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 그렇죠. 합성수가 됩니다. 3번 21 약수 뭐가 있을까요? 1, 3, 7, 21. 1과 21.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인 3과 7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성수. 4번 23 약수 뭐 있나요? 1과 23.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뭐다? 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걸 알 수 있나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2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용어 3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자, 우리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지금 4번 곱했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는 숫자인 2를 밑에 쓰고요. 곱하는 횟수 4번 곱했죠? 그 횟수를 상단에 작게 적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를 5번 곱했어요. 그러면 곱하는 숫자인 2를 쓰고 몇 번 곱했죠? 하나, 둘, 셋, 넷, 5번 곱한 횟수를 위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런 방식이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2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 얘는 2의 5제곱.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이때 곱하는 수인 2를 밑이라고 합니다. 여기 크게 적혀져 있죠. 곱하는 수인 2를 밑, 곱한 횟수 2, 3, 4 여기 나오는 부분이죠. 작게 쓴 부분 상단에 이것을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약속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시오. 3을 하나, 둘, 3번 곱했어요. 그러면 곱하는 수인 3을 적고요. 곱한 횟수 3번 곱했죠? 따라서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밑은 3이 될 거고요. 지수도 3이 되겠죠. 2번 5를 4번 곱했어요. 그러면 5에 몇 번을 곱했어요? 4번 곱했으니까 4제곱. 5의 4제곱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2를 3번 곱했고요. 거기다가 5를 또 2번 곱했어요. 그러면 앞에 물결 칠 부분은 2의 세제곱 곱하기 뒤에 부분은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선생님 이 상태에서 더 간단하게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 곱하는 수가 2, 5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4번 3을 2번 곱했고요. 7을 5번 곱했어요.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7의 5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이거는 5의 4제곱 이렇게 말로 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3의 세제곱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8의 세제곱 5의 4제곱 7의 5제곱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을 얘는 2 곱하기 3에서 6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을까요? 2의 세제곱이 뜻하는 게 뭐죠? 2를 3번 어떻게 해라? 곱해라. 3번 곱해랍니다. 그래서 2를 3번 곱해라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4 곱하기 2 하면 8이 됩니다.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 있는 밑과 여기 있는 지수를 두 개를 곱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꼬르노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 잘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